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 술 좀 마셔가지고 얼굴이 좀 그렇죠? 오늘은 공부법 이어서 할 거고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알려드릴게요. 짧게 공부하는 방법.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들 공부법도 이렇게 좀 봤는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뭐 이해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저랑 좀 대동소이해요. 뭐 양을 줄여라, 뭐 반만 알면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해 같은 경우에는 동의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식이 아니라 암기파여가지고 그런지 그거는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설득당해요. 예, 그 출제위원들한테 설득당해버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문제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고 싶으시다면은 암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법을 외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래요. 여기 요 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22회 때 출제된 문제거든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할게요. 점유에서 제가 외우는 암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각 포인트마다 암기법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구별의 실익의 1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 취득 등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 선의의 구별에 실익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1번은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법감정이 생길 거예요. 그 법감정이라는 게 진짜 도덕적인 그 결정 말고 정말 민법에서 우리나라 법이 다루는 감정이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년 동안 선의 무과실로 이제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점유 취득 시효를 이제 취득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남의 땅에 20년간 했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나? 그 땅은 그 사람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도덕적인 거고 이거랑은 또 우리나라 민법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강정들을 이렇게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생겨요. 그거에 맞춰서 푸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취득시효, 점유자의 과실 취득, 과실이 있냐 없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 취득 등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의 구별에 실익이 없다. 선의 악이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도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선의만 되는 것들은 당연히 되는 것들이고 그 대신에 악의도 되는 것들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암기법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악비 있다라고 외웠어요. 선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악의도 해야 되는 거, 악의도 비용 상환 있다. 이렇게 악비 있다라고 외웠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2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선의 또는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악비 있단데 그럼 악비를 찾으면 되겠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아니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아니고, 점유 침탈 반환 청구권 아니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나왔네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암기법을 외우면은 있냐 없냐를 보기 전에 답이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뭘 봤어요. 여기서 5개 중에서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악의 점유 나오자마자 제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 찾았죠. 비용 찾았죠. 자, 비용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 단어만 찾았어요. 근데 답이 3번이에요. 점유자가 회복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쪼자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상관없이 인정된다.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법을 안 만들고 안 외워서 그런 거지 정말 많아요. 제가 몇 개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민법 총칙 정도만 대충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암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만드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학원에서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말 갖다가 앞글자 따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많이도 안 걸려요. 그냥 암기법 몇 개 딱 한 다음에 책 한 번, 2번만 딱 보시면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입에 착착 붙거든요. 자, 그리고 암기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뭐는 있고 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강행법규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강행법규를 위반했어. 그래갖고 무효인 법률행위야. 근데 그 강행법규가 법에서 폐지가 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당사자가 추인 후에 인정을 하고 허가를 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나. 그렇지, 당연하지. 강행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반했으면은 그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인 거야. 나중에 추인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원래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읽고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바꾸면은 앞글자 뒷글자를 바꾸거나 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읽어야 되고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추 없다라고 외웠거든요. 외우기 쉽잖아요. 요즘에 강추라는 단어 많이 쓰니까 강추 없다 하면은 강과 추가 뭐의 약자인지만 알면 돼요. 강행법규, 추인, 없다 이렇게만 외우고 강추 없다 강행법규, 추인, 없다 이렇게만 진짜 한 3-4번만 하면은 입에 붙죠? 외워지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 것은 하면은 밑에 쭉 보면서 첫 글자만 보는 거예요. 강행법규만 찾는 거예요. 강행법규 여기 있고 그럼 뒤를 보는 거죠. 추인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문제 푸는 게 훨씬 쉽고 빨라져요. 제가 몇 개를 해드릴게요. 잘 나오는 것들 기준으로. 저는 그래갖고 이렇게 암기법을 해놓을 때 책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강행법기 강자하고 추자하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넘기다가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보면은 그건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암기법이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리인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외우는데 외우기 쉬워요. 요거는 궁박의 비읍, 본인의 비읍, 둘 다 비읍이잖아요. 그쵸? 궁박 상대방 하면은 쉬우시잖아요. 그쵸?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궁박, 본인, 비읍, 비읍. 그리고 오자차고라는 것도 있어요. 오자차고. 오 표시무에는 자연적 차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오 표시무에가 어디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오자차고 없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오 표시무에는 자연적 차고 없다.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문제 보면 나와요. 문제 보잖아요. 그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요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표시무예 같은 것도 꽤 잘 나와요. 지금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는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시다 보면은 오자차고 없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보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강비 없다. 이런 식으로 강비 없다. 강박은 비진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얘. 근데 여기 보면은 제3자에 해당하는 얘는 되게 많고 해당하지 않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거든요. 10개인데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이런 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후추상의 일손무 수익 본인 이런 식으로. 후추상에 일손이 없어서 수익 본인, 수익이 본인한테 안 난다 해갖고 수익 본인 제3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후가 뭐냐? 후순위 저당권자, 추심, 상속인,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무자의 무, 수익자의 수, 대리의 본인, 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계약상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후추상의 일손무, 본인, 수익 본인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도 이것만 찾으면 돼요. 제3자가 제3자가 아닌 것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제3자가 맞는 것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맞는 것이라고 나오면은 후추상의 일손무, 수익 본인에서 없는 거를 찾으시면 되고 제3자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분명 후추상의 일손무 거기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요. 뭐 찾기만 하면 되니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찾는 문제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찾는 문제가 반입니다. 암기법을 외우면은 정말로 찾는 게 반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민법은 암기인데, 아니면 뭐 민법은 이해인데 뭐 공법은 암기고 뭐 세법도 암기고 중개사법은 이해다. 뭐 암기와 이해를 따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암기예요. 암기법으로 다 푸세요. 정말 편해요. 나머지 과목들도 저는 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95점 맞았습니다. 2문제 틀렸어요. 물론 전체 다 암기법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의 반 이상은 암기법으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발신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사발이, 인발이, 제약발이, 무학발이, 인발이, 지발이, 아니구나. 사발이, 제약발이, 무학발이, 격승발이, 인발이, 지발이. 사원총회, 발신주의, 제한능력자, 발신주의, 무권 대리인의 확답, 발신주의, 격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격승발의, 이런 식으로. 네. 채무, 인수. 이게 근데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인수가 채무 인수밖에 안 나오냐? 뭐 다른 인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풀어보세요. 안 나와요. 이 문제 내시는 분들이 난이도를 그렇게까지 내진 않아요. 정말 더럽게 그렇게 내지 않아요. 깔끔하게 내요. 정말. 물론 한두 문제는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출제위원분한테 들은 건데, 답은 확실하게 해요. 답은 확실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답이다라고 할 정도로 답이라고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복수정답이다 뭐다 해서 소송 걸리면은 본인이 귀찮으니까 답은 무조건 그냥 이거는 답 때려 죽여도 답이다 라고 생각하게 답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내진 않아요. 물론 정답이 아닌 것들은 헷갈리게 막 꼬아서 내고 막 갑이 을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장난도 하고 막 그렇게 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답만큼은 확실하게 내요. 답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강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6회에 나온 겁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은 쭉 보면 돼요. 일단 1번 비진 표시, 진야 표시 불일치를 표시에 알고서 착오가 구별된다. 넘어가요. 뭐 이상한 말이잖아요.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요. 부동산 매매는 비진 표시에 상대방의 선이 없는 과실에 관한 한 유료이다. 몰라. 비진, 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몰라요. 지금 다 읽어도. 네, 몰라요. 저도 암기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강박에 따라 강박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비진이 봐야죠. 강비 없다니까 강박 나왔죠. 제3자 증여한 경우 표의자의 마음속으로 진정. 중간 거 날려버려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이나 최소한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강비 나왔죠. 뒤에 비진이 표시가 된다라고 됐어요. 강비 없단데 강비 있다죠. 그럼 얘가 틀린 거예요. 정답 5번. 여러분 1, 2, 3, 4번 몰라도 강비 없다 하나로 문제 하나 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읽으면서 풀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풀었으면은 비진이 표시 틀린 거, 비진이 틀린 거, 비진이 어쩌고 유효 3자 대항 못하고 유추 강박이네. 강박 맨 뒤에 봐요. 비진이 표시 된다. 5번. 3, 4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야, 비진이 표시는 진의 표시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했대. 비진이 표시 착오가 구별된대.
맞는 것 같아. 부동산 매매는 비즈니 표시에 상대방 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의 유효겠지. 비즈니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 여러분, 몇 초 지났어요? 아직 한 문제 풀지도 못했어요. 지문 3개 읽었는데 한 10초, 15초 지나갔어요. 이러면은 시간 모자라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시간 모자라. 못 풀어요. 그리고 지금 대리로 넘어왔는데, 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돼요. 복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이냐,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올 건 없어요. 네. 뭐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알고 계시는 거고, 기본적인 거고, 뭐 그거는 나올 수 있겠네요.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는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기 계약 쌍방 대리 이런 건 안 되고. 자, 근데 요거 암기법도 알려줄게요. 요거 또 자주 나와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금지되죠. 근데 그거에 예외가 있어요.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근데 항상 예외가 시험에 나와요.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 이해를 해봅시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은 이해가 가요. 네?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뭘까? 이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주식의 명의개서, 그리고 이전 등기 신청도 이해가 가죠. 셀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의 명의개서, 이건 뭐지?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주식의 명의개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 주식의 명의개서 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우냐? 본체 주등 있다, 이렇게 외워요. 본체 주등 있다. 본인의 허락, 채무 이행, 본체 주식 명의 개설, 등기 이전 있다. 요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세요.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와요. 정말 자주 나와요. 딱 내기 좋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출제위원이에요. 근데 뭐 안 되는 게 8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뽑고 되는 거 하나에서 내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이거 딱 예외적 허용 4개잖아요. 4개에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자기 계약이라든지 뭐 쌍방 대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딱 껴놓으면 문제 한 문제 완성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문제 만들기. 그리고 대리권의 소멸사유, 사파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망, 파산, 성년 후견의 개시, 이런 식으로. 이게 사망이 2번 들어가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근데 어차피 둘 다 사망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인데 거기다 대고서 뭐 제3자의 사망, 뭐 삼촌의 사망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아요. 이것도 딱 좋아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4개잖아요. 문제 내기 참 좋아요.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리고 임의 대리의 특별한 소멸 사유,
임원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임원수. 임씨가 원수야. 이런 식으로. 네. 임의대리 그리고 뭐라고? 원인된 수권행위 요거 들어간 거는 법정 대리가 안 돼요.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벌써 대리권에서 암기법 몇 개요? 답으로 낼 수 있는 것들만 암기법으로 외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대리는 보고 뒤에 문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냐. 21회에 바로 나오네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 제가 뭐 나온다 그랬죠? 본인의 대리다.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본인의 대리가 답이 맞는지 아닌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1번부터 답 나왔네요. 대리인을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죠. 정답 1번. 밑에 뭐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암기법으로 벌써 외웠는데 복대리인은 본인, 복이니까 본인.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 나와야 되는데 그럼 1번에서 암기법으로 벌써 풀었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1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기시는 것도 알아요. 뭐 저렇게 문제를 풀어? 저게 무슨 공부법이야? 해보세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저 이렇게 시험 합격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법 진짜 20분? 20분 만에 풀고 저는 끝났어요. 민법 20분 만에 풀고 넘어갔어요. 40분인가요? 시험이? 이게? 각각 40분인가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문제당 1분이잖아요. 근데 1분 다 쓰면 안 돼요. 마킹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킹도 하고 검토도 하고. 최소 한 문제당 30초예요 30초 안에 풀어야지 마킹하면서 한 번 더 보고 검토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문제당 1분이에요 1분 다 풀어요. 다 풀었다. 마킹해야지. 띵동 땡동.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걸리냐.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막혀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문제를 풀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진짜.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병이 계약 당시 의뢰 대리권에 없음을 안 경우에는 갑의 추인 전이라도 뭐지? 다시 갑이 계약 당시 의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벌써 지금 몇 초 지났어요. 한 지문 읽는데 10초 넘게 걸려요. 문제예요. 안 돼요. 자, 기출문제 17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궁박 비읍은 본인이라 그랬죠. 본인 기준이라고. 자, 봅시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읍이니까 본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대리인이었어요. 틀렸죠? 1번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답이든 아니든 암기법 무조건 나와요.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틀리죠? 그리고 매매계약은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있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이는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없죠?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 대리의 법률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없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일과되는 문제예요. 일과되는 문제인데 암기법은 하나씩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임원수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원수죠. 그 중에 하나 나온지 봅시다.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 수권행위의 철회는 수권행위 수 나왔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의견이 게시되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 권능을 소멸한다. 임원수 중에 뭐가 나왔어요? 수 나왔죠? 정답은 3번. 원래 이거 특강에서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 암기법. 이건 뒤쪽에 좀 나오는 건데, 법부 책임. 이런 식으로 법부 책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정답이든 아니든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법정 대리인의 법, 부득이한 사유의 부, 감독상의 책임에 책임 있다. 법부 책임 있다. 중간에 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 이유야 많겠지. 뭐 근데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책임이 있다. 만 외우시면 돼요. 법부 책임. 이렇게 대리권 봤고요. 벌써 대리권에서만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에요. 좀 약간 엄청 야매긴 한데 은근히 맞아요. 아리까리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민법은 무효냐 유효냐 이걸 따지잖아요. 자, 무효 미음이죠. 유효 이응이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근데 이게 은근히 맞아요. 강박 기억이죠. 가나다라마 무효 쪽에 가깝죠. 무효예요. 강박 나오면 무효예요. 근데 문제들 풀어보세요. 강박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무효예요. 이게 좀 야매 같긴 해도 진짜 뭐 거의 맞아요.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뭐 있다 없다 뭐 무효다 유효다 하는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은근히 맞아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30분이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법을 제가 해라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암기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암기법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게 민법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전 과목 다 암기법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시험에서 정말 시간이 남아서 저는 2차 시험 때 잘 나왔어요.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험 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막 하고 암기법으로 답이 나왔어도 그 밑에 지문들도 한 번씩 또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시간이 더 걸려서 민법이 20분 걸린 거예요. 다 읽어서 답 찾아놓고 밑에 거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서 20분 걸린 거예요. 근데 학개론에서 조금 제가 시간을 잡아먹었죠. 계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지 암기법을 적용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민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뭐 지적세법 뭐 중개사법까지도
대부분 다 암기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주는 암기법을 외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여기선 이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책을 정독을 해서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린 게, 기출문제에서 출제 유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암기법을 만들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데서 만들면은 어떡해요. 나오지도 않는데. 필요한 데서 만들어서 내가 정말 외워서 써먹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데서 만들어 갖고 외우면은 그거는 똥이에요. 진짜 머릿속에 똥 넣고 다니는 거예요. 싸야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최소 4회에서 5회 정도는 풀어보시고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정말 성적이 암기법 만드시기 전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평균 뭐 40점이다 30점이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은 암기법을 만드시고 어느 정도 외운 상태에서 다시 모의고사를 봐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문제가 술술 풀려요.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뭐 있다.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번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문제들. 그런데 푸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암기법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뭐 암기로 이해를 했다, 나는 뭐 전체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전 머리가 좋지가 않아 갖고 암기로 외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방법이 굉장히 직장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런 분들은 책을 한 2번 정도만 정독해 주시고, 처음엔 인강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는 책에서 요약된 내용들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푸시고 암기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하세요.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지,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암기법을 만들면은 뒤죽박죽 돼버려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건지 지루해요. 솔직히 문제를 풀면서도 모르는 문제들이 태반이고, 뭐 아는 게 나와야지 재밌어서 문제를 풀 텐데, 이거는 무슨 얘기고 이거는 무슨 얘긴가, 이게 책에 있었나, 책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암기법으로 나올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커리큘럼은 인강을 한번 들으셔서 요약을 하시고 공부량을 줄이시고 한번 읽으시고 그거 요약된 걸 정리해서 읽으시고 기출문제를 푸시고 암기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시고, 문제풀이 들어가시고 나서 장판지 푸시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고, 그게 가장 좋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더 암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제가 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암기법 노트가 있어요. 암기법 제가 민법만 정리해놓은 노트가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한 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 암기법들만 대략적으로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외워도 민법은 합격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울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띄울 수 있다 그러면 한쪽에 띄워놓고 아니면 전체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